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쇼츠 채널에서 새로운 컨텐츠인 주간 뉴스를 시작해 볼 텐데요. 일주일 동안 김치샐러드 본 채널에서 매일매일 전해드렸던 종합 뉴스들 중에 중요한 기사와 하이라이트 뉴스를 선정해서 요일별로 종합해서 전해드리는 아이템입니다. 우리 별빛님들 한 주 동안 있었던 임영님 소식을 다시 한 번씩 정리하시는 좋은 시간 되시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오늘 아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주말에 임영님이 팬들에게 선물한 유튜브 비하인드 소식 세 번째 버전인 촌스러운 나 DJ 웅 관련 영상이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에 올랐습니다. 정말 최근에 새봄을 맞아서 새롭고 싱그러운 소식들이 연이어 전해지며 벌써 비하인드 연속 임급동 1위라는 쾌거를 이룩했는데요. 이 모든 것이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의 열정적인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제 임영님의 신곡 앨범이 발매되면 차트를 뒤흔드는 놀라운 모습도 보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말 두 손 모아 임영님의 노래를 기다려봅니다.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임영님의 임급동 1위 소식을 포함해 하루 동안 전해진 다양한 소식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임영님 노래 등장 소식입니다. MBC 예능 프로그램에서 임영님의 우리들의 블루스가 선곡되었는데요. 이날 방송에서는 정혜인님이 임영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전파를 탔죠. 이날 노래방을 방문해서 노래 실력을 검증하는 내용이었는데 임영님의 우리들의 블루스에 대해서 응원과 위로의 메시지를 담은 곡이라며 동명의 드라마에 삽입되어서 감동을 더했다고 전했습니다. 정혜인님은 후드 티셔츠를 입고 노래를 편안하게 그리고 분위기 있게 불러주었는데요. 임영님 노래를 특히 좋아하는 것 같았네요. 이날 노래를 부를 때 조세호님이 바닥에 있는 카메라를 들고 카메라 감독님처럼 정혜인님 전용 직캠을 촬영해 주었는데 카메라를 빙글빙글 돌리면서 예능에 웃음을 주었습니다. 카메라 방해로 조금은 잘 들을 수는 없었지만 정혜인님은 그래도 노래를 진지하게 잘 불러주었는데요. 고음 부분에서는 조금은 음이탈을 하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정말 어려운 임영님 노래를 배우로서 잘 소화해준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실제로 정혜인님은 임영님의 노래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았는데요. 지난 2023년 8월에도 임영님의 노래알갱이에 얽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었죠. 당시 넷플릭스 드라마 DP 시즌2 관련 인터뷰를 진행하며 데뷔 10주년 기념 팬미팅 중에 임영님의 모래알갱이를 선곡해서 열창한 뒤에 그 이유를 밝혔었는데요. 당시 정혜인님은 그 노래를 듣고 약간 멍해졌다면서 가사가 그 당시 내 마음과 심경을 너무나 잘 재변해줬다면서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당당한 척 하는데 자존감이 떨어질 때도 있다면서 스스로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던 순간에 위로를 줬던 노래라 팬들에게도 들려드리고 싶어 불렀다고 설명했었죠. 그 이후에도 정혜인님 소속사인 FNC 유튜브 채널에 정혜인 10주년 데뷔 프로젝트 나 혼자 노래방이라는 영상도 올라왔는데 노래방 기계를 통해서 옛사랑 노래를 선곡하던 중 임영님을 언급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이문세님부터 남진님, 브라운 아이즈 등 여러 옛사랑이 보였고 임영님의 옛사랑도 있었는데요. 정혜인님은 갑자기 정지 화면처럼 멈춰서서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노래방 기계에는 옛사랑 임영웅이라면서 미스터트롯이라고 써 있었는데 정혜인님은 임영님이 미스터트롯에서 옛사랑을 불렀냐며 대박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사랑의 콜센터에서 불렀는데 잘못 포기가 된 것 같았네요. 그러면서 한번 불러볼까? 그럼 다를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르긴 하겠죠라며 자막에 센스 있게 답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애창곡이 사실 옛사랑이라며 한번 임영님 옛사랑 버전을 불러본다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임영님을 좋아하는 감성이 그대로 묻어났던 노래였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여러 차례 정혜인님은 임영님의 노래를 불러왔는데요. 모래알갱이부터 옛사랑 그리고 이번에 우리들의 블루스까지 열창을 했는데 정말 임영님의 찐팬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임영님 비하인드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임영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촌스러운 나 마음에 들어요. 오늘의 DJ 용 등장 이후 비하인드 영상이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에 올랐는데요. 지난번 응답하라 비하인드에 이어서 연속 1위 기록입니다. 현재 해당 영상은 하루도 되지 않았는데 조회수 20만에 육박하며 좋아요 4만 개, 댓글 4,000개를 넘기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팬들은 담백한 임영님 메시지가 인상적이라며 더 예뻐진 히어로의 모습이 감동이고
80년대 감성을 자극하는 임영웅이 촬영장에서 보조 출연자들을 챙기는 감동의 모습이 특별하다는 반응을 보인 영상이 최고의 임급동 1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해당 내용은 언론에서 보도되었는데 임영웅 리사이틀 비하인드 3화 공개 DJ 웅 등장이요라는 제목의 가사에서는 지난 주말 리사이틀 비하인드 세 번째 영상이 공개되었다면서 17일에 공개된 임영웅 리사이틀 비하인드 에피소드 3 촌스러운 나 마음에 들어요. 오늘의 DJ 웅 등장이요 영상에서 임영웅님은 리사이틀을 준비하는 또 다른 모습을 공개했다며 이날 영상에서 임영웅님은 오늘의 DJ 웅으로 변신해 재치있는 입담으로 현장 분위기를 이끌었고 복고풍 댄스를 선보이며 어우 촌스럽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 컨셉 좋아요 라고 만족감을 표현했다고 전했네요. 그러면서 임영웅님은 콘서트 준비 과정이 행복하다며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 앞으로도 진솔한 음악과 다양한 모습으로 팬들과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는 내용을 보도해 주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언론사는 생각이 시선을 바꾼다. 임영웅 먹방 중에 명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전했는데요. 해당 기사에서 임영웅의 비하인드 영상 중에 먹방 명언이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보고 있다면서 지난 16일 임영웅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리사이틀 비하인드 에피소드 3에 샐러드를 먹는 모습이 담겼는데 이날 임영웅님은 매니저와는 달리 소스 없이 담백하게 샐러드를 즐기며 안 먹을 생각을 하니 먹으니까 맛있다라는 소감을 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샐러드 소스의 칼로리가 160이나 되네라며 놀라워하면서도 평소에는 소스를 뿌려 먹는 편이지만 이날은 원래 먹지 않으려다가 갑자기 먹게 되어서 소스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 이어서 사람은 항상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시선이 달라집니다라는 철학적인 말을 덧붙여서 팬들의 미소를 자아냈다고 전했네요. 이는 임영웅님이 리사이틀 콘서트를 앞두고 체중 조절을 하기 위해서 식단 조절을 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팬들은 샐러드만 드시지 마시고 고기도 좀 드세요. 이미지 관리 안 해도 예쁘고 멋지고 잘생겼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먹을 건 먹어야죠. 그렇게 많이 몸을 쓰는데 적당히 드시고 힘내세요 등 다양한 응원 메시지를 보내며 임영웅님의 건강을 걱정하는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었네요. 한편 탑스타 뉴스에서는 잘하고 싶은데 임영웅 콘서트 관객들 추억 회상 위에 고심 팬들의 반응은 이라는 제목의 기사도 보도해 주었는데요. 해당 영상에서 리사이틀 콘서트 VCR 촬영 현장에 담겼는데 임영웅님은 갑작스럽게 춤을 추게 되자 당황하는 것도 잠시 아는 춤이라 다행이라며 능숙하게 촬영에 임했다면서 팬들이 추억을 회상할 수 있게 해주고 싶어 고민을 거듭하는 임영웅님 모습이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7080분의 감성을 모르잖아. 그래서 그냥 옛날부터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던 대로 하는데 잘하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또한 임영웅님은 촌스러운 자신의 모습에 만족감을 드러냈는데요. DJ로 변신해 상황극을 편보이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영상 후반에는 마에스트로로 변신한 임영웅님의 모습을 담았는데 임영웅님은 예정된 시간보다 촬영을 빠르게 마쳤다면서 당시 스태프들을 생각하는 자상함도 보였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네티즌들은 레트로한 고척 스카이돔에서의 리사이틀, 멋진 DJ가 있던 음악다방, 신나게 디스코를 쳤던 클럽 등 그동안 잊고 있었던 20대의 감성을 제대로 느낄 수 있게끔 해주어서 감사하다며 너무너무 귀여워요. 복고풍 리사이틀 추억도 소환되고 댄스는 일치월장, 감정은 맑은 숲속의 피촌치드, 피지컬은 완벽 그 자체, 최고의 무대 아직도 기력이 새록새록 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는 투표 소식입니다. 커뮤니티 포털 사이트 DC인사이드에서 진행한 매니저들에게 가장 잘할 것 같은 스타는 투표 결과 임영웅님이 1위에 올랐는데요. 이 투표는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총 7일 동안 진행된 투표입니다. 이날 임영웅님은 총 투표수 1159표 중에 2836표를 획득해 28%의 득표율로 1위에 올랐는데요. 팬들을 포함해서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는 임영웅님은 다양한 기부와 미담으로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고 있다는 점이 이번 투표 1위에 시너지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2위는 1509표를 얻은 장원현님이 차지했으며 3위는 유재석님이 선정되었네요. 실제로 임영웅님의 매니저에 대한 모습은 여러가지 비하인드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번 주말에 전해진 비하인드에서 매니저가 운동을 많이 한다고 임영웅님에게 농담을 던지는 것을 보면 임영웅님과의 사이가 아주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정말 인성이 따뜻한 임영웅님을 잘 표현한 투표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 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내용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임영임의 신곡과 관련된 예상입니다. 물론 제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내용이니 우리 별빛님들 재미삼아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하지만 이번 상상은 과거 모래알갱이 신곡 사례를 비춰보면 아주 많이 비슷한 점이 있어서 앞으로 임영님이 발표할 신곡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임영님의 스포 혹은 시그널로 보이는 내용은 비하인드 영상 세 번째 영상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첫 부분에 나오는 내용으로 임영님이 책을 보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이 영상은 지난 주말에 공개되었지만 팬들은 물론 여러 언론에서도 디테일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도하며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임영님의 배려하고 공감하는 따뜻한 심성이 잘 나타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보조 출연자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는 임영님이 부드러운 말을 건네며 걱정하는 모습이 팬들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다이어트를 하는 임영님의 재치만점 말솜씨와 명언도 엄청난 화제가 되었고 임영님의 철저한 자기관리하는 모습도 특히 인상적이었죠. 또한 임영님이 복고풍의 재미있는 복장을 입고 댄스를 추는 모습도 귀여웠고 완전히 반전 매력을 보이며 마에스트로 응의 포스를 보여준 점도 팬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임급동 1위를 차지하게 된 비결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한편 임영님의 비하인드 영상을 보며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영상 초반에 등장했던 책이 어떤 책인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임영님이 읽고 있는 구절까지 화제가 되고 있었는데 저는 해당 게시글을 보면서 혹시 신곡에 대한 시그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임영님의 비하인드 영상을 보면 첫 장면에서 임영님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것처럼 과거의 물건들이 준비되어 있는 미로볼이 반짝이는 별밤의 DJ 세트장에서 추억 속의 화제 인물로 분장하고 있었죠. 임영님은 이때 롤러스케이트장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카메라를 발견하고 요요요요 라면서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카메라가 있는지 몰랐네 라며 이야기를 했고 허겁지겁 이미지 관리를 한다며 책을 읽고 있는 듯한 모습을 전했는데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약간 설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메라를 보고 당황했다는 생각보다 무언가 개그감 넘치는 연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영화배우로서 완벽한 임영님이 메소드 연기를 하며 책과 관련 시그널을 보내기 위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실제로 임영님이 들고 있는 책이 무엇인지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분석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는데 영상에서 책 제목이 희미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아마도 김창완님의 에세이인 찌그러져도 동그라미입니다 라는 에세이집과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직접 찾아보니 겉표지와 제목들의 배열이 비슷해 보였는데요. 실제로 찌그러져도 동그라미입니다는 아티스트이자 뮤지션인 김창완님이 쓴 에세이집으로 라디오 방송에서 청취자들에게 답한 편지와 매일 아침에 직접 쓴 오프닝을 엮었다고 하는데 손으로 그린 47개의 동그라미 중에 두어 개만 그럴듯한 것처럼 회사 생활도 47일 중에 이틀이 동그라미면 동그랄 것이라고 위로하는 내용이었네요. 특히 찌그러져도 동그라미입니다에서는 따뜻한 격려뿐만 아니라 어그러진 일상에 실망할 것이 없고 매일매일 만들어지는 졸작들도 그 자체로 예쁘다는 김창완님만의 인생관이 담겨 있으며 또한 어제의 슬픔과 비애를 뭐 별거냐 하며 대수롭지 않게 털어버리고 오늘의 자전거 바퀴를 힘차게 굴리는 김창완님만의 경쾌한 삶의 태도가 돋보이는 책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의 영광이나 상처를 돌아보거나 아쉬워하지 않고 내딛는 걸음걸음에 집중하는 모습을 담았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책을 소개하는 글을 보면 그저 그런 날이라고 그렇게 팽개쳐진 내 인생의 보통의 날들이 얼마나 많았나 새삼스럽게 감격할 일은 아니어도 소중한 나의 하루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자고 일어나니 이런 아침이 차려져 있다는 것이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하는데 위로와 격려를 담은 책 제목이 임영님이 그동안 만들어왔던 자작곡 모래알갱이나 온기와 아주 비슷한 생각이 담겨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편 이날 임영님은 그저 카메라가 와서 당황해서 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늘 옆에 두고 계속해서 읽고 있었던 책이라는 것을 책갈피를 통해서 예상해 볼 수 있었는데요. 바로 읽고 있었던 해당 페이지를 책갈피로 넘기며 자연스럽게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해당 책을 읽고 있는 팬분들이 수록된 내용을 전했는데 임영님이 읽고 있던 부분은 문이 닫히고 마음도 닫힌다. 문이 사람을 가로막으니 사람이 돌아갈 길을 찾는다. 열린 문을 만나고 싶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 사람의 마음에 다가가고 싶다. 나 역시 그 사람을 초대하고 싶다. 내 마음을 열고 라는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김창완님의 글에서 임영님이 늘 강조하는 위로가 잘 느껴지는 것 같아 서로 통하는 것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책의 내용만 보고서 신곡에 대한 힌트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과거에도 임영님의 책 스포가 있어서 어느 정도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과거에도 임영님은 찬란했던 모든 날 전 여기 함께 있습니다 라는 약 20분짜리 비하인드 영상에서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전했죠. 부산 백스코 콘서트 현장의 비하인드 소식을 전할 때 아침 일찍부터 리허설을 준비하는 임영님이 카메라를 향해 엄지척을 날려주었고 독서의 계절을 맞아 요즘은 시집을 많이 읽는다면서 시집을 소개했었는데요. 그 시집은 나태주님의 사막에서는 길을 묻지 마라였습니다. 자연의 작고 소중한 존재들을 어루만지며 삶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풀꽃시인 나태주님이 우리의 인생과 닮은 사막에서 찾아낸 삶의 진리를 담은 작품으로 유명한 부커상의 최종 후보까지 올랐던 시집이었는데요. 당시만 해도 감성 충만한 임영님이 평상시 읽는 책이구나 라는 생각만 했지만 바로 그 해에 모래알갱이 노래가 전해졌고 이때 임영님이 나태주 시인의 시집에서 영감을 받아 노래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전했죠. 정말 이번 비하인드와 지난번 비하인드 영상 속 책 소개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혹시 임영님이 신곡을 만들 때 영감을 얻은 책이 아닐까 상상을 해봤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머릿속으로 상상력을 발휘한 내용이니 우리 별빛님들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네요. 정말 하루빨리 임영님 신곡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이렇게 무한 상상을 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 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아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임영님의 멜론 114억 스트리밍 돌파 소식이 전해졌네요. 이로써 임영님은 다이아클럽의 유일한 솔로 가수로서의 존재감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임영님은 3월 18일 기준 누적 스트리밍 수 114억 53만 스트리밍을 돌파했으며 1일 증가량은 494만 4천뷰입니다. 임영님은 지난 2월 26일 113억 달성 이후 약 21일 만에 1억을 다시 추가하면서 새로운 기록을 달성했는데요. 거의 2주에서 3주에 1억이 늘어나는 루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100억 다이아클럽 당시에 우리 팬분들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는데 임영님은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이자 유일한 솔로 가수로 다이아클럽에 이름을 올렸었죠. 정말 믿기 힘든 놀라운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같은 숫자 100억을 달성했는데 계속 조회수를 늘려가며 114억에 진입하게 되면서 새로운 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임영님의 스트리밍 114억을 가능하게 한 앨범들을 살펴보면 온기가 4억 480만 뷰, 두오다이 3억 3060만 뷰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첫 번째 정규 앨범 I am hero는 40억 뷰를 기록했고 첫 번째 OST 사랑은 늘 도망가는 8억 1630만 뷰, 폴라로이드는 8억 3990만 뷰, 그리고 모래알갱이는 3억 8440만 뷰를 차지했네요. 한편 이제 나만 믿어요는 놀라운 숫자 10억 뷰를 달성하며 엄청난 포스를 이어가고 있고 피아노 버전은 5980만 뷰, 히어로 3억 5310만 뷰,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하는 5억 3620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데뷔 앨범 미워요는 2억 1050만 뷰, 멋이 중원디 9220만 뷰, 엘리베이터는 190만 뷰,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2억 510만 뷰를 달성했네요. 이번에 임영님이 114억 뷰를 기록한 멜론의 전당은 국내외 아티스트 및 국내 발매 앨범에 멜론 내 기록을 축하하는 명예의 공간인데요. 누적 스트리밍 수 10억 개 이상을 달성한 아티스트를 기념하는 빌리언스 클럽에는 총 100여 팀이 올랐으며 이 중 BTS가 누적 100억 뷰 이상을 기록하면서 임영님과 함께 다이아클럽에 올라있는 상황이죠. 앞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임영님의 다이아몬드 업적을 넘어서 150억, 200억 뷰까지 달성하기를 바라고 BTS를 넘어 최고 정상 자리를 차지해보기를 기원해봅니다. 별빛 여러분, 아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연애편지가 특별한 부문에 1위에 올라섰습니다. 스타뉴스 문한식 기자님은 봄 설렘, 히어로, 임영웅 연애편지, 멜론 포크 브루스 장르 1위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해 주었는데요. 가수 임영님의 연애편지가 멜론 포크 브루스 장르 1위에 오르면서 인기를 빛냈다는 내용이죠. 임영님의 연애편지는 3월 17일 오후 기준 국내 주요 음원 플랫폼 멜론 장르별 차트에서 포크와 브루스 부문 1위를 기록했다며
지난 2022년 5월에 발매된 임영님의 연애편지는 정규 1집 I am Hero의 수록곡으로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가사가 설렘을 안겼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애편지는 공개 2년 가까이 됐음에도 많은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곡들과 경쟁해서 1위를 기록하며 남다른 존재감을 보여주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 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먼저 임영님의 영화 I am Hero the Stadium이 6주 연속 넷플릭스 주간 탑10 연속 진입을 했다는 소식을 확인했네요. 특히 기분 좋은 점은 이번 순위는 4위로 지금까지 임영님이 기록했던 넷플릭스 주간 랭킹 중에 가장 높은 랭킹으로 시간이 갈수록 인기가 더 올라가면서 역주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인데요. 잠시 뒤에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한편 또 다른 좋은 소식은 하나은행의 브랜드 평판 소식입니다. 며칠 전 종합뉴스에서 하나은행이 2월 은행 브랜드 평판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던 점 기억하실 텐데요. 이번에는 3월 브랜드 평판에서도 하나은행이 은행권 1위를 연속으로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지난번 예측으로 전해드렸던 임영님의 효과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나 이번 3월 브랜드 평판은 임영님의 광고가 본격적으로 공개된 상황에서 진행된 조사라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브랜드 평판을 살펴보면 3월 은행 브랜드 평판 1위는 하나은행이며 2위는 IM뱅크, 3위는 신한은행인데요. 하나은행은 지난 2월 임영님 광고로 1위 시너지를 받은 이후 2개월 연속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은행 브랜드 평판은 지난 2월 18일부터 한 달 동안 국내 12개 은행에 대한 브랜드 은행 빅데이터 1923만 3608개를 분석해서 소비자들의 은행 브랜드의 소비 형태를 알아낸 결과인데요. 하나은행은 참여지수와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 ESG지수, CEO지수 등을 포함해 총 354만 9785점을 획득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측은 2025년 3월 은행 브랜드 평판 1위를 기록한 하나은행 브랜드는 링크 분석에서 협약하다, 인하하다, 지원하다가 높게 나왔고 키워드 분석에서는 주담대, 시니어 연금이 높게 나왔으며 긍부정 비율 분석에서는 91.84%의 긍정 비율로 분석됐다고 전했는데요.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시니어 연금이 키워드로 올랐다는 점이죠. 실제로 임영님이 담당하고 있는 하나은행 광고 파트가 시니어들의 연금과 관련된 사항인데 정말 직접적인 임영님의 광고 효과가 브랜드 평판에 큰 힘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임영님 효과는 지난달 2월 브랜드 평판에서부터 예견된 상황이었는데요. 실제로 임영님의 광고 티저 영상이 공개된 이후 딱 일주일 정도 소비자들에게 홍보되었지만 직전 달까지 2위에 머물던 하나은행이 브랜드 평판 지수 수직 상승을 만들며 1위를 탈환하게 되었고 본격적인 임영님의 광고가 런칭된 이후 하나은행 브랜드 평판은 무려 4.89%를 상승시키며 독보적인 1위를 지켜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임영님의 광고 효과와 은행 브랜드 평판과의 강력한 연관성이 입증되었다고 이야기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임영님의 힘이 놀랍네요.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임영님이 광고 모델로 활동하는 하나은행의 브랜드 평판 소식으로 시작해 그 밖에 임영님 넷플릭스 주간 랭킹 소식 등 기분 좋은 소식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ASEA 투표 소식입니다. 별빛 여러분, 2025년 5월 28일 수요일부터 29일 목요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아시아 스타 엔터테이너 어워즈 ASEA 시상식 수상자를 위한 본투표가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ASEA 시상식은 올해 창간 20주년을 맞은 연예 매체 뉴스엔과 스타 스타일 전문 매거진인 에스타일이 주최하고 ASEA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데요. 이번 시상식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세계를 무대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탑클래스 K-팝 아티스트와 아시아 정상급 가수들이 대거 참가해서 화려한 무대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네요. 한편 투표 일정을 보면 본투표 1차는 2025년 3월 18일 어제부터 시작되었는데 오는 4월 6일까지 치러지며 본투표 2차는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진행됩니다. 그리고 파이널 투표는 5월 2일부터 21일까지 더 팬 베스트 팬 초이스, 그리고 5월 9일부터 29일까지는 팬 초이스 아티스트 투표가 진행됩니다. 우선 1차 투표가 진행 중인데 이번 투표는 20위 안에만 들면 되니까
현명하게 상황 보시면서 숨고르기를 하시고 이제 2차 본투표와 파이널 투표에서 별빛님들의 열정적인 응원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편 시상 부문은 대상부터 플래티넘, 올해의 아티스트, 올해의 노래 등이 있는데 이번에 임영님은 더 베스트 솔로 남자 부문과 팬 초이스 아티스트 가수 부문에 후보로 올랐습니다. 투표는 아이돌 챔프와 마이원픽 그리고 포도알 등 여러 앱에서 참여가 가능한데 각 부문별 1일 100개까지 참여 가능하며 매일 자정에 투표 갱신이 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임영님은 아티스트 인기상 부문과 남자 솔로 부문에서 2관왕을 차지했는데요. 특히 인기상은 100% 팬투표로 받았던 투표인데 우리 별빛님들의 열정적인 응원으로 사전 수상의 확정을 짓기도 해줬죠. 올해도 연속으로 임영님이 수상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상남자 임영님의 수상을 위해 우리 별빛님들 함께 파이팅 하시면서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임영님 넷플릭스 소식입니다. 임영님의 영화 I am hero the stadium이 넷플릭스 주간 탑10 6주 연속 이름을 올리며 놀라운 포스를 다시금 입증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3월 10일부터 3월 16일까지 한 주 동안 집계된 통계 자료를 보면 임영님의 영화는 넷플릭스 주간 랭킹 4위에 랭크되었는데 영화가 공개된 지 7주차, 공개 2달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간 랭킹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면서 존재감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주 탑10 랭크를 보면 1위는 눈에는 눈, 2위는 2위는 일렉트릭 스테이트이며 3위는 6시간 후 너는 죽는다입니다. 이어서 4위는 임영님의 I am hero the stadium이며 5위는 딸에 대하여, 6위 대도시의 사랑법, 7위 슬램덩크, 8위 플랑크톤 더 무비, 9위 역습, 10위 데몬시티 악귀 죽이기인데요. 정말 수많은 영화가 신규 진입해도 반짝 1주에서 2주 인기를 끌다 내려가는 것과 비교해서 임영님의 영화 I am hero the stadium은 엄청난 차트 지속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기분 좋은 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역주행을 한다는 점인데요. 첫 주차 주간 랭킹 6위를 차지했고 2주차 5위, 그리고 3주차에서도 5위, 그리고 4주차에서 6위, 그리고 5주차에 7위에 올랐는데 다시 이번 주 6주차 4위로 급상승하면서 갈수록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데일리 랭킹에서의 선전이 큰 작용을 했기에 가능한 것인데 현재 임영님 영화는 데일리 랭킹도 46일 연속 차트인 기록을 세우고 있으며 정말 임영님의 별명인 차트 지방령에 걸맞는 포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음악 차트뿐만 아니라 OTT 차트까지 적용되는 것 같아서 진정한 차트의 제왕 모습을 제대로 입증해주는 것 같네요. 또한 플릭스 페트롤을 보면 임영님의 영화는 현재 3위까지 오른 상황이며 지난 한 주 동안 2위부터 4위까지 최고 순위를 보여준 점이 이번 주간 탑10 랭킹의 4위에 오른 비결로 보입니다. 이는 넷플릭스를 통해서 임영님을 홍보하고자 하는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의 뜨거운 응원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특히 7주 가까운 시간 동안 탑 랭킹에 올라온 임영님의 I am hero the stadium 영화가 궁금한 일반 시청자분들의 관심이 점점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별빛님들의 열정과 노력의 결과가 효과를 보는 것 같아서 기쁜데요. 지난 12월 31일에 공개되면서 현재까지 단 한 번도 1일 랭킹 탑10에서 내려오지 않으며 역주행을 여러 차례 만들어가는 기적 같은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목할 만한 점은 현재 탑10 차트의 대부분이 공개 열흘 내외에 신규 영화로 채워지는 가운데 개봉 2달이 가까워지는 임영님의 영화 I am hero the stadium이 여전히 실질적인 파워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한편 임영님의 영화 설명도 인상적인데요. 임영웅 I am hero the stadium 4위라는 표기에 영문으로 단독 비하인드 영상을 공개한 임영님이 서울에서 열린 콘서트에서 감격적인 공연을 선보이며 많은 팬들을 열광시켰다는 설명과 함께 아티스트로 상위 10위 안에 6주 연속 등극, 이번 주 가장 인기 있는 영화 탑10에 올랐으며 해당 국가는 대한민국이며 선택된 지역에서 제공되는 상위 탑10 랭킹이라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 샐러드입니다. 축진남 임영님이 구단주 겸 선수로 활약하는 리턴즈 FC의 2025 새로운 시즌 개막전이 벌어진 가운데 스포츠와 관련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바로 여자 프로농구 플레이오프전에서 임영님의 중간 광고로 하나은행 광고를 하는 모습이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하나은행은 축구 K리그 스폰서이기도 하지만 2024년과 25년 시즌 여자 프로농구 타이틀 스폰서이기도 한데요.
공식 엠블럼까지 농구와 관련된 내용이 전해져서 스포츠의 진심인 하나은행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죠. 실제로 이번 광고는 농구 경기가 중계될 때 중간에 감독이 작전 타임을 외치면 잠시 농구장을 배경으로 나오는 가상 광고였는데요. 임영님이 걸어 나와서 손가락으로 하나를 펼치며 미소 짓는 모습의 광고가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가상 광고는 축구 경기를 중계할 때도 가끔 전해지는데 중간 하프타임이나 선수들을 소개할 때 축구장 잔디를 배경으로 역시 임영님이 등장했었죠. 메시지는 여러분은 축구에만 집중하시라며 자산관리는 하나은행에 맡겼다면서 하나뿐인 내 편이라는 메시지로 임영님이 손가락 하나를 펼치는 모습이었는데 축구장뿐만 아니라 농구장에서도 임영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아주 반가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히말라야 오지학교 소식입니다. 임영님 팬클럽에서 매년 지원하는 히말라야 오지학교 관련 기사가 전해졌는데요. 1월 히말라야 오지학교로 탐사를 떠난 히오탐은 도전과 나눔, 자하실현,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네팔 히말라야 일대를 탐사하고 있다면서 오지학교와의 교류를 통해 글로벌 리더십과 봉사정신을 함양해서 넓은 세계관을 갖게 해주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일상의 소중함 등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는 프로그램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과거 2005년부터 시작돼서 올해 제19회째 이어져 오는 장수 프로그램인데 삶의 전환점이 필요한 일반인과 교사, 청소년, 대원들을 40명 내외로 선발해서 매년 탐사를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탐사대가 방문한 학교는 총 2곳이었는데 두 학교 모두 들어가는 순간부터 엄청난 환대를 받았다며 그 이유는 가수 임영님의 팬클럽 영시대 대전 충남 지역방에서 3년째 이 프로젝트의 장학금을 후원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현지 한국어 교사와 인건비, 우수 학생들의 12명의 장학금과 학용품 및 학습 기자재, 생활용품을 기증하며 행사를 치렀다고 전했는데요. 히말라야에서 임영님 팬클럽의 따뜻한 온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공연장 관련 소식입니다. KBS 이슈픽에서는 대한민국 공연장 부족 문제를 보도해 주었는데요. 임영님의 상암 콘서트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기사에서는 잠실 주경기장에서 벌어진 88 올림픽 개막식 현장을 전하면서 잠실 주경기장은 대형 공연장으로 적극 활용됐었다며 1996년 한국을 찾은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내한 공연도 바로 이곳에서 열렸고 이후 K-팝의 인기와 함께 국내외 아이돌 팬들의 공연 성지가 되며 전 세계인들의 공연장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잠실 주경기장은 2023년 8월 가수 싸이의 공연을 끝으로 리모델링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은 바로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었다고 전했죠. 바로 6만 5천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 때문인데 최근 월드컵 경기장은 기후변화와 관리소호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논두렁 잔디 논란에 휩싸였고 잔디 훼손에 대한 이슈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영님의 공연을 언급했는데 상암 잔디 제가 아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아꼈다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히어로의 노력을 언급해 주었네요. 특히 최근에는 잔디석 판매 금지 소식이 전해지며 서울에 남은 다른 대안은 올림픽 체조 경기장과 고척 스카이돔 정도인데 예약이 치열해 대관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결국 서울의 공연장 부족에 발길이 모인 곳은 바로 경기도 고양 종합운동장으로 가수 지드래곤과 블랙핑크, 영국 브리티시 팝 번설인 오아시스와 4인조 밴드 콜드플레이가 공연을 앞두고 있다며 원래 체육시설로 지어져서 세밀한 음향 조절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형 공연장이 부족하다는 것은 단순히 생각할 문제가 아닌데 해외 유명 가수의 투어에서 한국만 소외되는 코리아 패싱이 나타내고 K-팝 아이돌이 우리나라 무대 활동을 축소시킨다면서 티켓값 상승, 좌석 부족으로 인한 안표 문제 등 경제적인 부작용도 우려되는데 K-팝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국내 공연장을 개선하고 확충하는 방안을 더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해당 내용을 보면 고양 경기장에 대한 언급이 나왔는데 올해는 임영님 공연이 있다면 앞으로 고양에서 볼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의 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실까요? 오늘 3월 20일은 국제연합 UN에서 정한 세계 행복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복지와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행복이라는 단어는 우리 임영님 팬들에게는 정말 익숙한 단어인데요. 아마도 행복이라는 말을 들으면 임영님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 같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는 건강과 행복을 외치는 임영님의 트레이드마크 인사말인 건행에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 영시대 팬분들에게는 친숙한 말인데요. 세계 행복의 날 홍보대사가 만약에 있다면 우리 임영님이 하면 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요즘같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 영시대 별빛 팬분들은 임영웅이라는 행복 전도사가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임영님 노래로 우울증을 치료했다, 아픈 몸이 다 나았다는 팬분들도 정말 많으실 텐데 임영님이 항상 전하는 건강과 행복, 이 두 가지가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임영님도 매번 건강 이야기를 하는데요. 건강검진을 영드마를 통해서 전한 날도 바로 세계 행복의 날과 연결되어 있음을 오늘 자료조사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기로 하고 조금 더 행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근에는 임영님이 반가운 소식들을 연이어 전하고 있는데 우리 팬분들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것 같죠. 임영님이 새롭게 I am 히어로 갤러리 사진을 올리면서 반가운 모습들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었고 특히 비하인드 영상도 연이어 3편이나 공개돼서 연속으로 임급동 1위까지 할 정도로 우리 팬분들의 사랑을 한 번에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아티스트로서의 임영님의 행보도 기대하게 되는데 최근 넷플릭스 주간 랭킹에서 6주 연속 진입이라는 쾌거도 만들었고 일간 랭킹도 거의 2달 가까이 탑10을 차지하고 있는 점이 우리 영시대 별빛 팬분들에게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행복감을 선물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임영님 신규 앨범 발매와 관련해서 팬들의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것 같은데 임영님 신곡 발표가 조금씩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들어서 새삼 행복이 체감되는 것 같은데요. 세계 행복의 날을 맞아 임영님이 건행이라는 인사말에 담은 진심 메시지의 연결고리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행복한 마음을 오랫동안 함께하기 위해서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우리 별빛님들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텐데 건행 인사말에 담긴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날 3월 20일 세계 행복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별빛님들 낙원내청 하시며 임영님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한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건행전도사 임영님과 관련된 소식을 포함해 건강과 행복의 상관관계 소식과 팬덤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특집 영상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건강 관련 소식입니다. 행복하면 임영님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그리고 임영님 하면 건행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정말 건강과 행복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죠.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있는데 웃으면 행복이 찾아오고 웃으면 건강에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웃음은 질병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하하하 하고 웃으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되면서 통증도 완화시켜준다고 전했습니다. 한 의학 전문지에 따르면 웃음은 몸 전체를 이완시키고 심장박동을 진정시키며 고혈압을 낮춰준다고 하니 행복해서 웃는 웃음은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방패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한편 세계 행복의 날을 전후해서 임영님은 매해 이맘때만 되면 건강검진 이야기를 꼭 전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행복과 건강의 상관관계를 팬분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싶네요. 실제로 임영님은 지난 2023년 3월 18일 세계 행복의 날을 이틀 앞두고 사랑하는 영시대라는 제목의 글을 전했었는데요. 팬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내용이었죠. 당시의 글을 읽어보면 영시대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영웅입니다. 기온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요즘 여러분들 건강은 괜찮으신지 걱정입니다. 저는 늘 변함없이 튼튼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며 건강을 언급했었죠. 이후 지금과 아주 비슷하게 공연 실황 영화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 상영했었던 I am 히어로 더 파이널이 20만 관객수를 돌파했다며 이제 익숙해질 때도 됐는데 팬분들의 놀라운 어메이징한 강력한 파워풀 믿을 수 없는 언빌리버블 전설의 레전드는 익숙해질 기미가 안 보인다면서 놀랍다는 이야기를 전했죠. 그러면서 저도 몰래 영화를 보고 왔는데 제가 봐도 너무나 감동적이게 잘 만들어 주셨다면서 시작부터 눈시울이 붉어지고 울다가 웃다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다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았는지를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기적을 행하시는 영시대 가족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식사도 많이 하시라고 전한 뒤 그 유명한 건강검진 이야기를 전했죠. 임영님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임영웅 씨 사람들한테 건강검진 좀 받으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 건강검진 좀 받으시게요. 병원을 안 가셔서요. 라는 말을 전하면서 팬분들에게 시간이 되시면 건강검진 꼭 하시라며 저는 며칠 전에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건강은 직접 챙겨야 한다. 건강검진 꼭 하세요라며 낙원내층을 이야기했는데 여전히 건강과 행복의 인사, 건행으로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이날 임영님의 건강검진 메시지가 올라온 이후 거의 모든 언론사가 관련 기사를 전하면서 공감 랭킹 1위부터 10위까지 건강검진으로 줄을 세웠는데요. 특히 당시 기사에서는 임영님이 건강검진을 언급한 것은 그동안 늘 이야기했던 건강과 행복에 관한 시그니처 인사말인 건행의 실천적인 의미로 해석된다며 팬들은 물론 수많은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몸이 아픈데도 참고 돈 걱정하면서 병원에 안 가려고 건강검진을 거부하는 수많은 부모님들을 걱정해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최애 아티스트 임영님이 말을 하면 들을 거라고 생각해서 부모님이 움직일 필승 카드로 임영님을 등장시킨 것 같다며 정말 부모님들이 건강검진을 받는 효과 만점의 비책일 것 같다는 분석도 해주었는데 이 기사들을 읽은 팬들은 임영님에게 이왕이면 국민건강보험 공익광고가 어떠냐며 건강검진 꼭 가라고 해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고 있나 빨리 포토카드 찍어 등의 글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라는 말을 줄인 건행은 임영님의 시그니처 인사법이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토와도 딱 맞을 것 같다면서 임영님의 광고 모델 선정을 요청하는 글도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세계 행복의 날과 건행 그리고 건강검진의 연결고리를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세계 행복의 날을 앞두고 임영님이 건강 이야기를 통해 건강과 행복이 서로 연결된다는 깊이 있는 진심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정말 우리 별빛님들 건강관리 낙원내층 잘 하시면서 자기관리 끝판왕 임영님처럼 건강하시길 바라며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해지는 세계. 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 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새로운 임영님 상남자 만들기 투표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한국 소비자 포럼에서 진행하는 브랜드 고객 충성도 2025 대상 관련 투표입니다. 전 세계 36국에서 진행되는 조사라고 하는데요. 임영님과 임영님이 모델로 활동하는 기업들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실제로 해당 사이트에서는 2025 브랜드 고객 충성도 대상의 후보자들을 공개하고 조사를 진행한다고 전했는데 조사 기간은 2025년 3월 17일 월요일부터 3월 30일 일요일까지이며 보름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임영님이 관련된 부분은 인물 부문에서 광고 모델 부문과 하나은행 그리고 간장, 청정원, 햇살다문인데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메일을 등록하고 투표하시면 됩니다. 먼저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면 브랜드 고객 충성도 소비자 조사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조사 참여를 위해서 이름과 이메일을 입력하게 되는데 향후 경품 당첨이나 재접속 시 미참여 부분 조사를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조사를 하는 방법은 일단 인물 부분을 클릭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선택 부분은 조사하기를 누르면 인물 투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아래로 내려보면 광고 모델 후보들이 보이고 여기에서 임영님을 선택해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후보자는 손흥민, 차은우, 변우성님이 후보로 올랐는데 정말 강력한 포스를 보여주는 4명이네요. 해당 부문에서 임영님을 선택하면 임영님 물고기 뮤직 사진이 나오고 아래로 브랜드 신뢰, 나는 임영웅을 신뢰한다. 브랜드 애착, 임영웅은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 타인 추천 의도, 나는 임영웅을 타인에게 추천할 것이다. 이 3가지 부문에 매우 그렇다로 오른쪽으로 선택 버튼을 이동시켜서 7점으로 등록하면 투표가 종료됩니다. 물론 직접 검색해서 투표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조사 참여 부문 검색창에 임영님 이름을 넣고 검색을 하면 남자 광고 모델이 나오는데 임영님 사진을 클릭하면 앞서 보았던 투표란이 나오게 됩니다. 한편 등록을 마치면 임영님 사진이 희미하게 바뀌는데요. 이렇게 되면 투표가 종료되는 것이죠. 이후 브랜드 부분을 계속 검색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나은행을 입력해서 검색하면 하나은행 로고가 나오는데 이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모두 5가지 의견을 전할 수 있습니다. 먼저 1번은 브랜드 신뢰, 나는 하나은행을 신뢰한다. 2번 브랜드 애착, 하나은행은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 3번 재구매 의도, 나는 하나은행을 다시 이용할 것이다. 4번 타인 추천 의도, 나는 하나은행을 타인에게 추천할 것이다. 4개 모두 매우 그렇다에 버튼을 이동시켜서 7점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5번 질문인데요. 신경 많이 쓰셔야 합니다. 전환 의도로 나는 하나은행의 고객이지만 이제 다른 브랜드를 이용할 것이다 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쪽에 투표하시면 되는데요. 맨 왼쪽으로 보내면 미참여가 나올 수 있으니 맨 왼쪽이 아니라 조금 오른쪽으로 1점에 세팅을 하고 투표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검색을 청정원으로 하시면 국부분의 간장이 나오는데 역시 청정원 설문에서도 1번부터 4번까지 매우 그렇다에 그리고 5번 전환 의도는 1점으로 세팅하시고 투표하시면 됩니다. 해당 링크는 고정 댓글에 올려둘 테니 우리 별빛님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임영님의 고객 충성도 조사 내용을 포함해 그 밖에 하루 동안 전해진 다양한 임영님 관련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 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매주 금요일이면 오늘은 어떤 사진이 공개될까 갖고 싶은 물건 주문해 놓고 기다리는 택배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는데요. 오늘 21일 금요일에도 어김없이 반가운 사진들이 공개되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평소보다 한 장 많은 5장이었는데요. 콘서트 VCR 영상 응답하라 막내 아들을 촬영할 당시의 모습이었네요. 임영님은 남색 바탕 티셔츠 중간에 빨간색과 흰색이 들어가고 컬러 부분만 흰색이 덧대어져서 깔끔한 느낌의 캐주얼한 티셔츠와 통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낙낙낙 여기 웅이네 집 맞나요? 라는 소개 자막이 있었는데요. 앞머리를 가지런히 내려 이마를 가린 어린 시절의 임영님은 큰손 어머니가 차려준 밥상 앞에서 어딘가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역할이 그래서 그런지 헤어스타일이 그래서 그런지 정말 과거로 돌아간 것처럼 순수한 눈빛으로 역할을 소화하고 있네요. 누군가 말하는 모습을 진지하게 경청하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10대 미소년의 느낌이 물씬 났죠. 두 번째 사진은 응답하라 외동아들 효쟁이 웅이에요였는데요. 임영님이 대본을 앞에 두고 성동일님과 마주 앉아서 리허설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성동일님의 측면 뒷모습이 보이고 임영님 정면이 보였는데요. 따뜻한 눈빛과 진지한 표정으로 대선배 성동일님을 바라보는 임영님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촬영 당시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요. 대선배님이 해주신 말씀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연기를 수정하고 연습을 반복하던 모범색 임영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세 번째 사진은 웅아들 숨은 초코칩 찾기였는데요. 소파에 앉아있는 임영님이 앞에 있는 누군가를 바라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입가에 슬며시 미소를 띠고 있어서 사진을 한참 보면 따라서 미소를 짓게 되었던 사진인데요. 자세히 보면 임영님 목에 있는 귀여운 점, 초코칩이 보일 듯 말 듯 밀당하듯 숨어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몸에 있는 점의 위치까지 알고 있으면 거의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잘 보여지지 않는 임영님의 초코칩을 발견하면서 또 한번 피식 웃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사진은 성동일 아버지와 부드러운 아이 컨택트였는데요. 상다리가 부러지듯 푸짐하게 차려진 밥상을 앞에 두고 아버지 성동일님과 함께 앉은 임영님이 가볍게 미소를 띠고 서로 부드럽게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하는 모습이었죠. 이 정도 거리에서 눈을 마주치면 아마 성동일님도 심쿵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뒤편으로 보이는 집 냄새 가득한 옷걸이와 걸려있는 옷들, 그리고 밥상에 수북히 쌓여있는 쌈채소와 깻잎, 잡채까지 맛있어 보이는 밥상이 거들어서 그런지 더욱더 화목하고 다정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임영님 같은 아들이나 손주가 있으면 밥 한 끼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고 늘상 얼굴에 미소를 달고 살 것 같다고 느끼는 팬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사진은 성동일 아버지와 이일아 어머니와의 가족 사진으로 소개되었는데요. 지난번 VCR 촬영장 에피소드 영상 보시는 분들 아마도 보셨을 겁니다. 임영님이 소파 한가운데 앉고 왼쪽으로는 성동일님이 오른쪽으로는 이일아님이 나란히 앉아서 함께 다정한 모습으로 가족 사진을 찍었는데요. 집에서 입는 편안한 복장을 입고 화면 오른쪽으로 보이는 화분과 크고 작은 책들이 자연스럽게 꽂혀있는 책장을 배경으로 사진 한 장을 찍었는데 영락없는 가족 사진이었죠. 세 분의 표정도 다 밝고 환해서 기분 좋은 날 함께 찍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세 분 모두 오른손을 들어서 건행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우리 별빛님들 모두 다 건행해보셨겠지만 처음에 건행일 기억자로 손 모양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이날 성동일님, 이일화님은 거의 완벽하게 건행 인사를 하는 것으로 봐서 이날은 처음은 아닌 것 같고 미리미리 연습해 오신 것 같다는 성의가 느껴졌네요. 임영님은 보통 왼손으로 건행 인사를 즐겨 하는데 두 분과 함께 인사를 하다 보니 다 같이 오른손을 들어서 인사를 한 것 같습니다.
매 순간 센스와 배려를 놓치지 않는 임영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편안한 학생복 차림의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앞머리를 내려서 순둥순둥한 이미지를 연출하니 10대의 느낌이 나는 것을 보면 임영님은 참 동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임영님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와 축구 오랫동안 잘 즐기면서 젊음과 청춘 오래 유지하고 우리 팬분들과 함께 좋은 인연을 이어가면 좋겠네요.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임영님의 IM 히어로 갤러리 소식으로 시작해 그 밖에 하루 동안 전해진 다양한 임영님 관련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의 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주말 반가운 칼럼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바로 중앙일보에서 시리즈로 전하는 임영웅 더 아티스트 6화 내용입니다. 해당 기사 제목은 임영웅 건물 좀 빌립시다. 엄마 팬 화장실 못 가자 생긴 일인데요. 임영님의 콘서트에서 팬들의 관람 편의를 위해 얼마나 임영님이 고민하고 노력했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었죠. 물론 기사가 구독하는 분에게만 제공되는 내용이라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공개된 부분만으로도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공개된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임영님은 발라드, 재즈, 힙합까지 소화하는 뛰어난 보컬리스트인 동시에 싱어송라이터로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임영님이 작사 작곡에 참여한 런던보이와 모래알갱이 그리고 온기는 차트에서도 큰 인기를 끄는 이유가 바로 임영님이 직접 듣고 본 것으로부터 영감을 얻어 만든 노래들이기 때문이라며 임영님의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서 공감을 받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모든 경험을 배움으로 삼는 임영님 태도는 노래에만 묻어나는 것이 아니라면서 공연 중에서도 관객들의 불편을 섬세하게 캐치해서 다음 콘서트에서 이를 보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심지어 K-팝 아이돌 팬들은 이런 것이 가능하냐며 부럽다고 커뮤니티에 적어서 화제가 되었을 만큼 임영님 콘서트는 관객에 대한 특별한 배려들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영님의 콘서트는 무엇이 다른지 임영웅 더 아티스트 칼럼 6화에서는 2022년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IM 히어로 더 파이널과 2024년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진행된 IM 히어로 더 스타디움을 연출한 연출가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특히 2021년 KBS 송년 특집 임영웅 단독쇼 위아 히어로를 연출했던 권재영 연출가의 비하인드도 담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10만 명에 가까운 상암 관중 앞에서 뛰어다닌 임영님의 이야기를 전했는데 지난 2023년 어느 날 임영님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콘서트를 할 수 있다는 말에 연출자를 찾아가서 잔디 훼손 없이 팬들과 가까이 소통하고 싶다고 말했다며 이후 연출가는 여러 스태프들과 함께 약 1년간의 준비 과정을 통해 IM 히어로 더 스타디움을 개최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콘서트 연출가분은 스타디움 공연은 선택받은 소수의 가수만이 오를 수 있는 무대인데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무대를 꾸민 솔로 가수는 극소수라면서 스타디움 공연은 가수 인생에서도 그동안 음악 여정에서 쌓아온 수많은 노력의 결과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기도 하지만 이런 공연을 연출한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도 영광의 순간이었고 아티스트 명성에 누가 되지 않는 공연을 만들어야겠다며 기대 이상을 선사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후 내용은 중앙일보 플러스 구독자에게만 오픈되는 내용이었는데 기사 제목으로 보면 임영님이 잔디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 이후에도 팬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하지 않았을까 예상되었습니다. 실제로 콘서트 당시 화제가 되었던 임영님의 팬사랑은 화장실을 포함해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쉼터도 준비되어 있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인터넷 커뮤니티 글을 보면 임영님 마련한 가족들을 위한 쉼터는 따뜻한 난로가 설치되어 있어서 오랜 기간 부모님이나 가족들을 기다릴 수 있게 준비를 해주었고 콘서트 관람 중 화장실을 쉽게 갈 수 있도록 콘서트장 내부에 화장실을 설치하기도 했으며 화장실 가는 길을 또 못 찾을까봐 표지판도 크게 세워두기도 했다고 전해주었죠. 또한 간이 화장실 설치는 기본이고 화장실 내부에 손 세정제도 비치했다면서 임영님의 꼼꼼한 팬사랑을 전한 글이 기억났네요. 또한 모든 좌석에 보들보들하고 푹신푹신한 방석을 제공하고 비가 올 때를 대비해서 최고급 우비를 준비하며 최근에는 무릎 담요로 업그레이드해서 콘서트를 즐기는 팬들에게 의미 있는 추억들을 남겼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점은 상암 콘서트를 통해서 더욱 업그레이드 되었는데 5월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열린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 콘서트에서는 더위를 피할 수 있는 피크닉 존을 만들어 팬들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서 다양한 시설로 주목받았다고 전했죠. 공개된 사진 속 경기장에는 대형 종합 안내소와 함께 쿨링존과 피크닉존이 설치되었으며 특히 쉼터에는 에어컨과 대형 선풍기가 설치되어서 팬들의 더위를 식혀주었는데 당시는 여름이 오기 전이었지만 임영님 팬들을 배려해서 에어컨이 구비된 실내 쉼터를 마련하는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피크닉존은 관객들이 공연 전후에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되었는데 다양한 음식과 음료를 즐길 수 있었던 푸드트럭과 함께 마련되어서 가족 단위의 팬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온 팬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다고 전했네요. 의미실 역시 별도로 마련되었는데 이는 장애가 있는 팬들도 편리하게 콘서트를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한 부분이며 특히 티켓 분실을 해도 재발행을 해준 점은 놀라움을 넘어 감동까지 해주었다고 전했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아이돌 팬들은 겨울의 핫팩, 따뜻한 쉼터 마련하더니 이번에는 시원한 에어컨 쉼터네, 한여름도 아닌데 내 가수 소속사도 좀 보고 배워라. 저런 것이 진정한 팬 사랑이지. 임영웅 콘서트는 티켓값 하나도 안 아까울 듯 팬들 자랑스럽겠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정말 놀라운 점은 이러한 쉼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임영님은 통큰 결정으로 체육시설 보조, 축구경기장 통대관은 물론 이전에도 콘서트장 이외에 별도의 실내 전시 공간을 통으로 빌리면서 아낌없는 투자를 해왔다는 점이 돋보였는데 이번 기사 제목인 임영웅 건물 좀 빌립시다. 엄마 팬 화장실 못 가자 생긴 일에서 예상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였네요.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중앙일보 칼럼 기사로 시작해 최근 콘서트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고양 종합운동장과 고척 스카이돔의 주차 문제 관련 소식에 임영님이 언급된 내용 등 하루 동안 전해진 다양한 임영님 관련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 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바로 국제 강아지의 날인데요. 영어로는 퍼피데이라고 부르고 있죠. 실제로 네이버 화면 상단도 강아지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데 오늘 강아지 날 하면 우리 영시대 팬분들은 임영님의 반려견인 시월이 생각이 저절로 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오늘 강아지의 날을 맞아서 깜짝 임영님의 인스타그램에 시월이와 일상이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네요. 실제로 임영님의 인스타그램을 보면 푸사 사진부터 게시글까지 다양한 시월이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반가움을 주는데 오늘 강아지의 날을 맞아서 반가운 소식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편 어제 토요일 번함없이 임영님이 구단주 겸 선수로 뛰고 있는 리턴즈 구단의 새로운 시즌 두 번째 경기 결과가 전해졌는데요. 해당 영상은 지난 3월 18일 경기였습니다. 첫 경기와 마찬가지로 코리아 아마추어 리그에서 리턴즈는 화요일에 경기를 계속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상대팀은 동고팀이었는데요. 지난해 시즌에서도 만났던 팀이라 팀 이름이 눈에 익었습니다. 특히 이날 경기가 박진감 넘치고 기분 좋았던 점은 임영님의 활약이 돋보였다는 점인데요. 골을 넣지는 못했지만 골과 다름없는 슛을 초반부터 보여주며 기세를 높일 수 있었죠. 실제로 팀 동료의 센터링을 받아 임영님은 뛰어난 위치 선정에 이은 재치 만점 왼발 발리슛을 구사했는데요. 상대팀 골키퍼를 제쳤지만 아쉽게 수비진에 막혀서 득점에는 성공하지 못했었죠. 한편 이후에도 최고의 포스를 보여주었는데 결국 임영님과 리턴즈는 마지막 경기 종료 인저리 타임에서 멋진 극장골을 성공시키며 1승을 가져가면서 승점 3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임영님이 골에 큰 기여를 했는데요. 빠른 돌파로 스루패스를 시도한 점이 상대팀 수비진을 흐트러 놓았고 이후 임영님의 몸을 맞고 나간 공이 김선우 선수의 발에 걸리며 골을 만들어냈는데 최고의 극장골에 임영님도 관여를 해서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번 동고팀과의 경기를 통해서 임영님은 여전한 축구 센스와 팀 동료들과의 팀워크를 제대로 보여주었는데 앞으로 리턴즈 구단이 어떤 모습을 계속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강아지의 날 관련 소식을 포함해 그 밖에 하루 동안 전해진 다양한 임영님 관련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강아지의 날 소식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은 강아지의 날인데요. 2006년 미국의 반려동물학자인 콜린 페이지의 제안으로 만들어졌는데 매년 3월 23일을 반려견에 대한 관심과 인식 개선을 촉구하는 의미를 얻고
무엇보다도 버려지는 유기견을 보호하고 입양을 권장하는 취지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취지에 공감한 세계 애견인들의 소셜미디어에 해당 제안을 공유하면서 확산됐는데, 매년 3월 23일에 SNS에 내셔널 퍼피데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자신의 반려견 사진을 올린다고 하는데요. 임영님은 이번에 시월이 사진을 올릴까 정말 궁금해지죠. 실제로 임영님은 그동안 반려견 시월이와의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 왔는데요. 시월이가 팬들에게 처음으로 인사를 드린 날은 지난해 6월 16일 임영님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귀엽게 등장한 모습에 팬들은 이미 이름이 시월이라는 것을 다 알게 되었고 너무나 예뻐해 주었습니다. 임영님은 혼자 살게 되면 강아지를 키우는 것이 꿈이었는데 드디어 강아지와 함께 인생을 살게 되었다며 감사해 했죠. 이후에도 임영님은 시월이와 추석 인사도 함께 전하면서 항상 동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리사이틀 비하인드 영상에서 포스터 촬영 준비를 할 때에도 시월이와 함께 있는 모습을 전했는데, 바쁜 와중에도 간식 하나를 주며 시월이와 귀여운 밀당을 주고받는 임영님의 모습은 평범한 우리 일상의 모습 같으면서도 사랑스러움이 뚝뚝 떨어져서 보기만 해도 흐뭇해진 광경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팬들은 복실복실해서 더 귀여운 시월이가 임영님과 늘 함께 있는 모습이 좋아 보인다며 나중에 임영님과 시월이 라이브 방송을 보고 싶다는 반응을 전했는데, 오늘 강아지의 날을 맞아서 시월이를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네요. 한편 시월이 이전에도 임영님은 여러 광고 촬영을 하면서 강아지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웰메이드에서 푸들과 함께 촬영을 했던 모습도 인상적이었죠. 당시 임영님과 오테디라는 푸들이 찐 케미를 보여주며 큰 사랑을 받았고, 특히 웰메이드에서는 예쁜 말티즈 강아지도 인상적이었는데 외유내강 다운 편에 출연해서 임영님 품속에서 아주 따뜻하게 보내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었습니다. 엄마 품에서 눈을 감고 자는 듯한 모습에 꼬리를 흔들며 엄마 품속으로 자꾸 파고드는 모습을 보여주며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온몸이 복슬복슬하게 털로 뒤덮인 비숑 품종과의 환상의 케미도 보여주었는데, 댕댕이라는 별명의 임영님과 찰떡궁합을 보여주었고, 청원아이스 광고 촬영 현장에서도 강아지와의 케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뉴 히어로 광고에서는 흰색 포메라니안 강아지와 함께 했었는데 바닥에서 임영님이 눈높이를 맞추는 모습이 정말 예뻐 보였습니다. 처음 만난 사이지만 기꺼이 임영님을 잘 따라주는 환상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실례를 하려고 하던 상황을 급하게 막고 자연스럽게 후반 촬영을 재개했던 모습도 기억나네요. 또한 솜이라는 이름의 하얀 말티즈를 축구장에서 만난 임영님은 간식을 주며 손을 올리는 동작을 연습시키는 모습도 보여주었는데요.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며 너무나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임영님은 축구 다음으로 강아지를 좋아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임영님은 유튜브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했을 정도로 강아지를 정말 좋아했는데, 과거에 촬영된 사진 속에서도 임영님은 언제나 강아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는데, 이제 시월이라는 반려견을 만나서 더욱더 강아지 사랑이 커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강아지의 날을 맞이해 강아지를 좋아하는 임영님이 시월이와 더욱더 행복한 모습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전해지면 정말 좋겠네요. 다음 뉴스는 리턴즈 소식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던 리턴즈 구단의 시즌 두 번째 경기가 전해졌는데요. 올해 25 시즌은 새롭게 리그 구성팀도 바뀐 것으로 보이네요. 실제로 이번 2025 코리아 아마추어 리그 팀 구성을 보면 모두 8팀인데요. 프레스 FC, 티어 1, 다이아몬드 FC, 경기남부 FC, 리턴즈 FC, 더 투탑 FC, 레오 FC, 동고 FC가 올라왔는데, 레오와 동고팀을 제외하고는 모두 처음 만나는 팀이라 새롭게 리그가 개편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 첫 경기 상대팀이 경기남부 FC였는데 무승부로 종료되어서 정말 아쉬웠었죠. 이번에는 동고팀과의 경기로 기분 좋은 첫 승을 거둬서 더욱더 기분이 좋은데요. 이날 임영님은 골을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놀라운 축구 실력과 센스를 보여주며 멋진 발리슛을 구사하면서 경기 초반부터 눈부신 활약을 전했습니다. 이후 팀원이 첫 골을 넣을 때 임영님은 축하의 하이파이브를 나누며 구단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보여주었고, 이후 1대1 동점을 허용했지만 팀 동료들을 격려하며 파이팅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결국 경기 종료 이후 추가 시간에 임영님은 적진으로 파고들어서 수비진을 흔들어 놓으며 마지막 극장골에 큰 역할을 하면서 놀라운 모습을 전했는데요. 임영님 역할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임영님은 리턴즈 팀의 구단주 겸 핵심 키맨으로 최고의 역할을 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지난해 득점왕 임영님이 과연 리그 첫 골이 언제 터질지도 궁금해지네요. 한편 임영님은 경기 내내 가벼운 몸놀림을 보이면서 최고 골캐터로서의 포스를 제대로 증명해 주었는데요. 경쾌한 모습으로 임영님은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축구 경기 재미있게 잘 즐기고 첫째조 조심, 둘째조 조심해서 절대로 부상 없이 안전하게 경기를 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 김치 샐러드 채널 변함없이 방문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임영님 소식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별빛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건행!